그러면서 2020년, 2021년이 됐을 때 논문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 효과 없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메가3 섭취 시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심방세동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먹긴 하는데 걱정이 되긴 해요. 박사님, 오메가3 영양제로 드시나요? 오메가3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러 찾아서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 생선을 좀 많이 먹고 있어서이기도 한데요. 오메가3를 왜 먹느냐를 가볍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액순환의 개선 그리고 혈관 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복용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2019년에요 하루에 4g 이상씩 복용을 하면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많이들 먹기 시작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 2021년이 됐을 때 논문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 효과 없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메가3라는 게 결국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먹겠다라고 노리고 있는 건데,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야 기타 영양분들이 좀 쉽게 흡수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에 보면 미국 심장협회에서 건기식 복용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없냐면 고지혈증 상태인 사람들도 먹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기왕력으로 이미 있었던 사람들도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다만 이걸 먹지 말라는 것 뿐이지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것들을 좀 피하면 좋겠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 얘기가 나온 뒤에 2023년에 10월 되니까 유럽에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유럽의 의약품청이라는 곳에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명시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작용이 근데 언제 있냐 라고 얘기하면서 4g 이상 복용 시에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까 이제 심방세동 할 때 좀 PD님도 어려워하셨는데, 심장이 좀 빠르게 불규칙하게 뛰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정맥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건기식은요 500mg에서 정말 크면 2000mg이에요. 하루에 0.5에서 2g 정도 복용하고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 심방세동을 걱정할 필요는 보통의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려드리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드셔도 괜찮아요. 일부러 많이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리고 오메가3가 하는 일이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영양소의 흡수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음식으로 오메가3를 도저히 불포화 지방산을 먹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 지금도 드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g씩 드시고 계신 분들은 드실 필요가 전혀 없고, 뇌졸중이 있었어, 고지혈증이 있었어,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어서 예방 차원으로 먹고 싶어라고 할 때도 일부러 드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장협회에서 얘기했던 얘기대로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들은 열심히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메가3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등푸른 생선, 연어, 그리고 고등어. 우리가 오메가3라 그러면 생선만 이제 머리에 다들 들어있어서 그러는데 식물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호두나 치아씨드, 그리고 아마씨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집중하시면 좋겠죠. 다만 저는 이런 걸 먹을 틈이 없고 매번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따로 식물이나 생선 같은 걸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먹어야 한다면 이 기간 같은 거, 그리고 얼마나 유지해야 할까요? 오메가3를 그럼 얼마나 복용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전에 했던 건 2019년에 나왔던 논문 기준이에요. 4g 이상씩 얼마씩 먹으면 좋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복용하는 게 크게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기준을 삼을 때 8주, 12주, 16주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2달, 석 달, 4달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은 3개월이 넘어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12주 정도는 복용을 해야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으니까 한 달 이상, 그리고 3개월 정도는 복용하는 게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오메가3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혹시 부작용일까요? 당장 중단해야 되는 증상들도 있을까요? 사실 오메가3는요 부작용이 되게 적은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불편 없이 복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지러워요, 울렁거려요, 구역감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산물을 애초에 못 먹는 사람들이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경우에 울렁거려요, 구역감이 있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산물이 아닌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외에는 많지는 않다고 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소화장애가 좀 많이 있거나 식전이나 식후에 따라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작용이기 때문에 천연물로 복용하는 거를 좀 고민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울렁거려요, 구역감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오메가3를 정말 안 먹어야 되는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선한테 등푸른 생선에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등푸른 생선 많이 먹으면 악화될 것 같은 질환이 하나 있잖아요. 생선 많이 먹으면 제가 아는 건 통풍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 통풍이 있는데 오메가3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통풍이랑 오메가3는 연관이 없어요. 정어리나 꽁치나 청어 이런 거에는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원래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메가3도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만들 때부터 분리를 해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퓨린 성분은 없는 상태고 오메가3 자체가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풍에 차라리 도움이 된다 그러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울렁거려요, 두근거려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파린입니다, 쿠마린이에요, 아스피린이에요 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복용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 경고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대표적인 증상들이 선생님 저 멍이 좀 쉽게 드는 것 같아요. 이빨만 닦아도 쉽게 피가 납니다. 눈이 자꾸 출혈이 생겨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피 검사 해가지고 PT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피가 응고되는 속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립선 암이 있으면 오메가3 먹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는 오메가6라는 것이 전립선 암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개선 혹은 영향을 주지 않아 라는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ALA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립선 암이 있으신 분들은 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전립선 암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전립선 수치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없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오메가3의 지방산이 안구 쪽에 있는 건조감도 줄여주고 안구 표면의 염증도 줄여주니까 개선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질층을 구성하는 지질막을 좋아지게 하니까 눈물 증발을 좀 덜하게 해주니까 안구 표면을 보호해 줄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대요. 2018년에 500명 이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메가3가 있는 식품을 많이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구 건조를 위해서 복용을 하신다 그러면 자연식으로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메가3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식 식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연어, 고등어, 꽁치, 청어, 정어리, DHA도 풍부하고 오메가3도 풍부합니다. 생선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것도 있죠. 호두예요. 호두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드시면 좋고 호두는 대신에 산패가 쉽게 됩니다. 서늘한 곳에 그리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기름으로 우리 요리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죠? 올리브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신에 올리브유는 튀김 요리엔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조류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반찬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더 드시는 것들도 오메가3 보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메가3가 심방세동을 유발하는지 연관이 있는지 그걸 얼마나 복용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았고요. 오메가3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에 대한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